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장이 1조 달러 동전 주저환 등의 부채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 부채 한도 상향 논쟁일 때 거론되었던 재무부가 1조 달러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를 연준에 이체를 하고 연준에서 1조 달러를 끌어다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백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은 어찌저찌 해서 부채 한도에 따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공급 변목 현상의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항구에서 전박하고 있는 운송 선박을 언급하며 공급의 병목 현상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했으며 다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나 금리 인상 명분이 완전 고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 임금 추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원래 그만큼 고용이 많이 필요한 알바 자리는 계속 구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백신을 또 선호하지 않는 그 파이도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파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어느 정도 고용률 추이는 계속 상승은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 피크치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지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당장 내년 때까지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표로 보았을 땐 말이죠. 그 다음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상향 실패 시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어찌저찌 뭐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긴장감을 좀 주어야 되니까 야, 우리 진짜 힘들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런 금융위기 고조감을 계속 앨런 누나가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얻어가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주당과 공화당이 줄 수 있는 그 거래 부분이 성사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인프라 부분에 따른 측면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좀 힘들고, 그리고 부채 상향 조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 아쉬운 소리가 좀 많죠.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요거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단기 예산안에 한도 유예 법안을 저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상원 의원들은 올해 12월 3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지원하고 2022년도 12월 16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을 유예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 이었으며 해당 조치가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나 상원에서 찬성 48, 반대 50으로 부결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기권표가 2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결과치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채무 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을 분리해서 초당적 섭리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또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악재 소식이 좀 많이 붙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방향성을 갈피를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다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7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부채 한도 불확실성 지속 및 전력난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미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점과 금 가격은 온스당 1737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수요와 불구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에 따른 수요 전망 악화미 글로벌 증시 하락과 회피 심리 작용에 따른 하락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퍼미 암호화폐 거래 앱을 곧 출시하겠다라는 내용과 부산시가 비패스 사원증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블로코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NFT 기반의 티켓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거에 뭐 굵직굵직한 부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기존의 오너 아들이 CJ 올리브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요. 중국 시장 진출했다가 약간 좀 힘들어서 손실을 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CJ의 아들분께서 좀 여러 가지 뭐 마약 부분에 좀 연루가 되면서 상당히 골치가 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장을 좀 매각하겠다라는 측면에 대한 내용도 솔솔 나오고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코인은 이디야 커피를 마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채금리 상승세에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시점에서 멈출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엄청 많이 올랐고 이제 요 정도 꺾였습니다. 여기서 더 꺾일지 더 오래 갈지 행보만 해줘도 땡큐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묵혀놨던 상승의 스트레스가 이제는 나오려고 하지 않겠냐. 왜냐면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악재 부분이 꽤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법안과 그리고 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항상 늦게 나오죠.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딜 교환이 성립이 돼야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만큼 시간적 소요가 길어질 거냐 아니면 짧게 끝날 거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같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메인 중국의 판매 중단 보도 내부 파악 중이다 라고 해가지고, 비트메인이 중국 시장 내 채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는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겠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여러 가지 전력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진짜 심각할 정도입니다. 네, 진짜 매우 심각할 정도예요. 뭐 어떻게 보면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공문도 주지 않고 전원을 내려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9시간 동안 전원 공급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해당에 있는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셧다운 시간이 매우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국경제 시즌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전력난에 따른 약간 숨고름 형태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력난 사태가 앞으로 지속이 될지 아닐지는 석탄 가격 플러스 호주와 중국 간에 대한 관계도 및 나머지 석탄의 주요 공급처 부분에 따른 원활한 수급의 원료 수급이 얼마만큼 잘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오늘 해당의 그 대응 때문에 상당히 늦게 퇴근을 해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라가 30일 기준 16시 콜럼버스 메인의 업그레이드 진행 예정이 남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팀 드레이프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최근 21년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파트너 포럼에서 참석을 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터넷 발명은 모든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꿔 놓았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나왔고 인공지능 또한 인류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라고 해서 상당히 저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는 앞으로의 시장의 변칙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개를 해주었다라는 의미는 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는 측면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에 따른 유동성을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엘살바도르 부분에 대해서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오스 재단 후원 프로그램 34개 프로젝트에 340만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아웃풋이 잘 나와 주어야 되겠죠. 항상 생태계 후원 부분은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좀 아쉽다. 그거는 뭐 팩트로 얘기하면 BP가 걔네들이 이오스를 좀 많이 죽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P들이 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BP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좀 그래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이만큼 성장을 했었을 때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빚을 발하고 있는 나머지 플랫폼들도 막 빚을 발하고 있어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해당에 있는 이오스에 있는 자리도 좀 많이 도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오스에게 나쁘게 들 수도 있지만 독하게 이번 시점에서 어느 정도 BP에 따른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분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애매모호하게 너무 탈중화된 모델이 줄 수 있는 강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실적과 그리고 무언가의 추진력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그걸 어느 정도 또 죽여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어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비 BP들이 자기의 차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SBI 홀딩스가 NFT 마켓 운용사 인수 내년 2월에 NFT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XRP 쪽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개발자 채용 중이다. 라는 내용과 리플의 2.5억 달러 펀드 구성으로 NFT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XRP도 어떻게 보면 활용초와 다변화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서 실용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4주년 펀드X 부분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출시는 10월 13일에서 14일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가상자산 최악의 악재는 바로 이것이다. 국내 한정인데 업비트 부분인데 해당 시행 이후 KYC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KYC 완료할 때까지 매수, 매도, 입금, 출금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FIU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외국인을 다 잘라내고 국내 부분만 어떻게 해서는 돌릴 생각이겠죠.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는 외화 유출 부분을 극도로 싫어하는 뭐 국내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만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잘라낼 수 있는 형태도 되겠죠.
그런 걸 동시에 잡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업비트가 830명 고객 인증을 완료하는데 최대 석 달이 걸린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었고, 여기서도 고객이 주민증이나 면허증을 예배에 올리게 되면 업비트가 정상망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줄 요약으로 KYC 인증을 받은 후에 투자자가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 능력은 3달 정도 걸려서 그 사이 인증을 못한 코인원들은 답답해서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펌핑이 주도하는 쿤선들이 잠깐 장난질도 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의 고객의 폭주에 대비해서 경비 인력을 2배로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오징어 게임이 좀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태어났었을 때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무언가에 따른 돈과 연관성을 따졌을 때 그만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냐, 또는 나의 갖고 있는 재능의 한계치를 넘어섰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근성이 있냐 없냐 차이로 나오겠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양도 충분히 갖춰야 이게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 이게 내가 바람직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는 끝도 없이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좀 찾아서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부자를 내려놓으세요. 그 등급에서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서민 등급에서 살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가진 자는 이미 스타트가 여기이고 가지지 못한 자의 스타트는 여기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격차가, 냉철하게 보면 격차가 좁혀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그래봐야 본인 인생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무언가를 갈아 넣어야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가 너는 너무 매정한 새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웃풋을 뽑아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결과가 꼭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과에 따른 공부량과 아까 이야기했던 한계점 돌파와 그리고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척도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는 패시브 스킬로 항상 장착이 되어야 돼요. 아무튼 최소화에 따른 손실률을 줄이고자 해도 이 세 가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내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는 게 가장 높습니다. 이 자유도라는 게 진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저희 구독자님들의 형 누나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진짜 직장생활 20년 30년 하시는 선배의 모습은 저희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했던 간에 저는 뭐가 됐든 간에 40세에 은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그리고 나머지 20년 부분을 알차게 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계획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꿈과 목표는 다르니까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SEC에서 곧 ETF 승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트위터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다. 애매한 위치인데 이것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헝다가 보유 은행 지분 1.7조 원을 매각을 했으며 전액 부채 상환을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안도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매각 대금은 1조 7천억 원 규모이며 해당 지분은 성향 국유 자산에서 인수한다. 그러니까 국유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저찌 됐던 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없을 것이다. 경우의 수를 본다라고 해도 큰일 만들 부분이 괜히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대외적으로 큰 건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괜히 일을 키워서 신경 쓸 걸 하나를 더 만들 필요성은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언론사에서 지워버렸네 이거. 괜찮은 기사여갖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 누구 지워버렸네요. 고순간.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8월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서 소규모 수익을 일단 보았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지지만 그럴수록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욱더 용기를 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용감하려면 공부의 량이 받쳐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본인의 목표치만큼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과 달라졌었을 때 플랜 B에 따른 전략도 필요하고 A, B 둘 다 필요하죠. 한때 삼국지에서 항상 나왔던 유명한 인물 중에 제갈량이 썼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주머니를 두 개, 한 장수한테 주머니를 두 개 해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씩 까보아라 해서 하나만 지어주진 않았죠. 예, 두 개를 지어줬다는 건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놓은 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하는 그런 꼼꼼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내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서는 그만큼 그 시점에서 시간을 상당히 벌어두는 게 중요했고, 또한 거기를 못 지켰을 때에 따른, 그리고 빨리 돌파가 했었을 때에 따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과 방침을 적절하게 잘 소화했던 병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측면은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에 따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았죠. 뭐가 됐든 간에 12월 달에 정리한다. 10월 달에 올라오는 거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올해 안에 저는 최대한 수익성을 좀 끄집어내는 측면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존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미넌스 추이도 요새 보게 되면 기회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더욱더 좋은 소식과 희망적인 부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회수를 더 늘리고자 해서 이쁜 말 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게 제가 뭐 큰 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시장인 거 혹시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그런 희망감을 다 깨부시면서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좀 더 본인이 생각했던 플랜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에 따른 분배를 진행을 했었고, 분배에 따른 수익을 이미 달러로 이미 바꿔놨고, 달러에 따른 일부 주식 투자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도 착착 하고 있어요. 물론 손해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다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매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패턴 부분은 저는 올해의 계획은 여기서 좀 잘라내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면 그냥 그대로 전부 가셔라 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어차피 10월 달에 이제 그 세금 부분에 따른 언급의 최종 발표가 나올 것인데요. 그거에 따른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넘어간다라고 해도 시장이 매우 위축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 그거는 물타는 방식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내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하락장과 장기 하락 추세선이 계속 몇 개월 동안 내년에 쭉 이어진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조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모은다.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을 평단을 낮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만 계속 사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수익이 5배 이상 올라왔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매도를 때린 뒤에 50% 정도 매도를 때린 뒤에 이더를 산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 거 물 탄 거 안 탄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여기에서 또 더 간다, 2배 더 간다, 만약에 비트가, 그러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이더의 유턴이 나오는 시점대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거기에서 또 유턴이 나오는 시점에서 못해도 4배 정도 이상 올라왔다 라고 하면 50% 매도한 거 내 알트코인에다가 넣었습니다. 평단을 낮추는 알트코인에다 넣어서 낮춰놔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더리움을 계속 들고 계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더에서 최소 못해도 7배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10배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평균 7배 정도 먹었으면 정리하셔라. 3배 정도 더 먹으려고 하다가 또 탈난다. 그래서 평균 5배에서 7배 정도로 보시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시즌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만큼 불장이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는 다시 침체기 시즌이 도래하면 저는 이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세금 유예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평단을 낮추는 거는 알트 불장이 가속화되고, 테더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테더의 발행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찍히고 USDC도 찍히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알트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시드를 집중화 시켜서 본저치기 할 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익화해서 나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땡큐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미리 말씀드릴 거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짜그라졌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멘탈도 흔들리고 분명히 그러겠지만, 코인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시장, 코린이 주린이 분들, 주식 주린이 분들도 다 똑같아요. 특히 주식 주린이 분들이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이때까지 1년 동안 수익만 계속 벌어왔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그 주린이 분들이 꽤 많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꽤 됩니다.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소 몇십만 명이고 최대로 하면 한 100만 명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고통의 쓴맛이 꽤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공부를 못했던 분들은 또 중간에 많이 손절을 하겠죠. 여기서에 따른 그릇과 장기적인 패턴이 중요하다. 그 대신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득보자 코인 들고 있었는데 이제 SEC 규제 가이드라인에 충족이 안 했던 득보자 코인들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약간 네임밸류 있는 쪽하고 생태계 플랫폼 코인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BT 이더로만 해서 배수를 좀 낮추고 크게 시드를 늘려서 그렇게 챙겨먹는 전략으로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좀 생태계 플랫폼에서 좀 재료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바꾸던지 손바뀜 현상이 아니면 시총이 어느 정도 못해도 최소 못해도 2, 3조 원이나 1조 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코인들은 그래도 한 방은 있다. 기다리면 언젠간 띄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스캠이든 스캠이 아니든 간에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최근에 업비트 쪽의 움직임 또한 여러 가지 저런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시스템 장애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원활한 시간대에 하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겁은 먹지 마세요. 겁은 경험치가 쌓이면 그 겁이 천천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겁이 계속 있다라는 건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누가 믿어줍니까? 없어요. 예. 본인을 잘 믿으세요. 단, 공부와 그리고 임계점을 돌파하고 그만큼 효율적인 생산성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공부량을 늘려야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